여기 한국 여행 후 충격에 받은 중국 명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여행 후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한테 배워야 할 점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교수님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반응을 얻어내고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강의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과 교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살기 위해 도망치듯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안후이입니다. 청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자랐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긴 역사와 문명의 발전사를 공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접하고 그들의 지혜가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에 늘 경외심을 느꼈어요. 청와대 교수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큰 자부심이 되었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내가 중국의 미래를 키우고 있구나 하는 사명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 수업마다 최선을 다했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졸업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중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제가 중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태어난 곳이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양한 민족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 등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세계를 놀라게 한 눈부신 경제 발전,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혁신과 도전 정신. 이 모든 것이 제가 중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였어요.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적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가난했던 농촌이 번영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근면함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자부심 강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강의 중에 중국의 성과를 이야기해도 그다지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세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 중에는 아예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아예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전만큼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국이 한국보다는 더 좋은 나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철이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젊은 세대의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더 깊은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우리 학생들이 왜 한국에 그토록 열광하는 걸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쩌면 중국의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열심히 말렸어요. 가족들과 동료들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있다고 거길 가려고 해? 차라리 미국에 가지. 그래도 미국은 선진국이잖아.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은 중국보다 작은 나라야. 뭘 배울 게 있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꼭 한국을 가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뭔가 직접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할게. 라고 말하며 주변에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 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시야뿐 아니라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인천공항부터가 충격이었죠. 우리나라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이게 바로 선진국의 관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입국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했으며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공항 내 안내 표지판도 여러 나라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우리나라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특히 도시 곳곳에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어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 번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빨간 신호를 지키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중교통이에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죠. 버스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알려주고 환승도 편리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무선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질서와 배려의 문화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어요.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시민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느꼈습니다. 게다가 거리 곳곳에 있는 카페들, 다양한 레스토랑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시장까지. 특히 위생 상태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에서도 위생 장갑을 끼고 음식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다양한 세계 음식점들이 공존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감동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심지어 직접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10분이나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대중교통 이용부터 쇼핑, 음식 주문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심지어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요금을 내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보기 힘들거든요. 레스토랑에서도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IT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중국도 IT 강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 첨단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 모습은 아직 보기 힘들거든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기술 발전의 방향을 단순한 성장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기술력 면에서 한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청년은 청와대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고 반가운 마음에 그 청년과 여러 대화를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죠. 발전된 인프라, 높은 생활 수준, 그리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며칠간의 여행으로 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 졸업했지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했다고 해요. 수많은 지원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대기업에 취직한 선배와의 대화였다고 해요. 그 선배는 힘들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10년만 일하면 은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35세 정년이라는 말을 듣고 그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청년은 중국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고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취업 후에도 얼마나 불안정한 상황인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힘들고 설사 취업을 해도 조기 은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의 선택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과의 대화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 청년이 말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는 1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같은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률이 20%밖에 안 된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한 번 한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은 중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학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다니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죠. 국가의 발전은 결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노력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이 꿈을 포기하고 떠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업 자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걸 직업으로 여긴다니, 이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라니 너무 슬펐어요. 젊은이들의 재능과 열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겠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사회, 과연 이게 우리가 꿈꾸던 중국의 모습일까요? 정부에서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라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신하방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청년들의 재능을 사장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장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장점을 배워야 된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어요.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처음에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싶어 했죠. 강의실은 항상 만석이었고 때로는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줄을 서서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의 시간이 끝나고 1시간 넘게 학생들과 토론을 하기도 했죠. 학생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그들이 배워야 할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 있었어요. 중국의 현실과 한국의 장점을 비교하며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혁신과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중국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듯 했죠.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징후였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이 제 강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식의 질문이었죠. 저는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정부에서 제 강의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제가 외국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자는 제안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의도는 순수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강의를 중단시켰고 동료 교수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토론을 나누던 동료들이 이제는 마주치기만 해도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몰래 저를 찾아와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 강의를 듣는 걸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저와 가족들의 신변까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불길한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죠.
전화로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익명의 발신자가 당신의 가족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면 조심하시오라고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이가 울면서 아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는 살 수 없겠다고요. 이 나라에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나라를 떠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안전과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감동받았던 그 나라, 우리 학생들이 동경하던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제 생각을 표현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죠.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도전이자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세계를 보는 시야도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시민의식이에요.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함,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이용 모습,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리수거 문화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문제는 있어요. 높은 집값, 치열한 교육 경쟁, 노인 빈곤 문제 등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싶었죠.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제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와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중국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겪곤 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만난 다른 중국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더 나은 삶의 질, 자유로운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한국행을 결심한 것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도 함께 성장했거든요. 이런 경험이 중국의 많은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은 자유와 존중,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리안후이님 감사합니다. 리안후이님과 가족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